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녹화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들어오는 바람에 두 번째 녹화 지금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셨죠? 네, 내일이 이제 2026학년도 임용고시가 실시되는 날인데,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긴장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올해 시험 아니고 이제 내년, 후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와, 또 경험 삼아 이제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했었던 실수들을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렇게 모아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다 모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에 대해서도 가지고 와봤어요. 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험 일정과 시험 시간과 시험 장소나 이런 되게 베이직한 기본적인 부분을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시험을 봤었을 때 재수생 때 시험 시간을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가고 일찍 가고가 아니라 그 교육과정 A를 풀고 있는데 사실은 시험이 30분 정도 더 남았던 거예요. 시간이 더 남은 건데 저는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왜 감독관님이 종료 예정 시간을 왜 얘기해 주시잖아요. 뭐 20분 남았습니다. 뭐 5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그 안내가 없어서 왜 말씀 안 해주시지? 곧 시험 끝나는 시간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그 시간만 이제 착각을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문제를 다 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도 더 풀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칠판을 딱 봤는데 30분이 더 남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벌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내가 이것도 몰랐네? 왜 몰랐지? 근데 이제까지 푼 거를 다시 풀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고 이거를 처음부터 다 풀고 싶은 거예요. 다시 풀고 싶은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근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적었던 답안들이 다 맞을까? 내가 제대로 풀었을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서 당장 문제풀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착각했다는 그 자책감?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제가 1차 시험을 1점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착각이 없었으면은 2차 시험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험에서 똑같이 실수했던 게 펜 종류를 착각을 해가지고 논술에서 푸는 펜이 따로 있었고 교육과정에서 푸는 펜이 따로 있었는데 논술에서는 굵기가 0.7이었고 교육과정은 0.5였나 0.38인가 더 얇은 걸로 가느다란 그 펜을 썼었어요. 심을. 근데 그거를 착각을 하니까 이게 교육과정 그 답안에 0.7로, 그러니까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이고 어떤 분들도 0.7이 맞을 수는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 그 기존에 0.7로 풀어본 적이 없는데 0.7로 이렇게 풀다 보니까 칸도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고 글씨가 너무 굵고 또 번지는 것 같고 내가 쓸 수 있는 그 답안의 길이를 다 못 적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내가 실수했다. 근데 괜찮다. 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스무스하게 넘어갔으면 큰 실수가 아닐 수 있지만 저처럼 그 순간에 멘탈이 이렇게 살짝살짝 무너지면은 큰 실수가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실수가. 그래서 어, 시험 시간이랑 장소도 혹시 모르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공고문 보시고 수험표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그 1, 2번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게 3번인데 지나친 긴장감으로 내가 아는 문제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긴장을 하면은 그러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시험에. 정도껏 긴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간절하고 너무 합격하고 싶으니까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은 아는 문제도 이제 눈에 안 들어오게 되고 그 시험 자체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친 긴장감은 조금 방해가 되니까 살짝 이럴 때는 요즘 말로 MBTI T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다 아는 게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 문제와 그 본문에서 좀 유추를 해서 우리가 서술형 문제니까 서술형 답안을 쓰니까 딱 그 비슷한 키워드 그 느낌이 있으면 정답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는 아 이거는 나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도 모르겠지라는 여유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되게 당황하고 놀래고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또 실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풀이한 문제를 또 푸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적어 보았는데 이건 양면의 동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이기도 하고 사실 마지막 시험에서 그 합격한 시험에서의 성공 비결이기도 한데요. 어, 좀 급하게 하는 거는 좀 추천을 해드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풀이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또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봐서 또 풀 수가 있는데 애초부터 나는 3번 풀어야지 하고서는 얼른 풀고 얼른 풀고 얼른 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답을 놓칠 수 있는 확률이 큰 것 같아요. 처음에 봤었을 때가 가장 정확한 눈으로 문제를 읽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 풀 때 최대한 천천히 읽고 신중하게 풀이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퇴고하고 다시 한번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난 여러 번 풀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또 여러 번 풀기 위한 작업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험이 지금 여러 번 풀이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푸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이 풀기 위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번 풀어야지라는 마음은 좋지만 여러 번 풀기 위해서 처음부터 문제를 대충 읽게 된다든지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조급해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죄송해요. 재수일 때 풀이한 문제를 또 풀었던 거는 여러 번 풀기 위한 또 풀이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했었던 그 시험에서는 처음에는 좀 신중하게 풀고 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남아서 다시 또 와서 내가 혹시 잘못 생각 없는지 좀 천천히 이렇게 보아가면서 실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풀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풀기 위한 여러 번 풀이는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문제를 풀고 나면 내 답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풀게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풀었었던 그 프레임에서 나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풀이한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문제를 풀었을 때 정확하게 최대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를 5번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을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간식이 저에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시험 봤었을 때는, 합격했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유부초밥 먹고 그다음에 콩나물국을 싸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식이 잘 맞는 타입이고 저는 공부를 할 때도 탄수화물이 꼭 많이 필요한 사람이고 탄수화물 중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도 머리 복잡한 일 있거나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일에 집중했었을 때 탄수화물이 없으면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 탄수화물은 저는 간식에서 채워지지가 않고 식사에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선생님들이 막 뭐 초콜릿만 있어도 돼요. 뭐 사탕만 있으면 돼요. 뭐 간단한 빵만 있어도 돼요. 물론 그게 맞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당일에 내가 뭘 먹을지에 대해서를 이미 다 생각하셨겠지만 본인 그 체질이나 그런 성향 그리고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이제 잘 하셔가지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번은 시험 보기 3, 4주 전부터 제가 재수생 때까지 불안감에 휩싸여가지고 초수 때 이제 독서실을 마지막 10월인가 11월에 등록을 안 하고 중단을 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너무 불안하니까 집에서 공부해야 되겠다 가지고 루틴 변경을 했는데 뭐 망했죠. 그래서 1점 차로 떨어지고 그랬는데 시험 보기 3, 4주 전부터 이렇게 너무 심각한 불안감에 휩싸이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지막 날이지만 본인의 루틴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8번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범위 넓혔던 거에서 타강사 자료나 모고 자료에 대해서 되게 또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지나치게 나중에는 결국에 공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 1, 2, 3, 4월에 이론을 충분히 쌓고 5, 6, 7, 8은 기출과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그 중간에 여름에 단권화를 하면서 이제 내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안 부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 시험 보실 때 위안을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시험 딱 끝나고 나오잖아요. 카페가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몰랐던 건 남도 모르고 내가 어려운 남도 어렵고 내가 쉬우면 남도 쉬워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시험 보고 나와서 뭐 가채점 하거나 할 때도 뭐 내가 쉬웠으면 남도 쉬웠다는 것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험 보는 내내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심리로는 아시다시피 분별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틀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발하려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당연히 시험을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심리로는 그냥 틀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뭐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래, 뭐, 이거 내가 모르는데, 남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커트라인이 나올 때도 쉬우면 커트라인이 올라가게 돼 있고, 어려우면 커트라인이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최선은 다하시지만, 모르는 거 나왔다고 해서, 이거 틀리면 나 떨어지려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내가 아는 문제만 실수하지 않고 지켜도 합격이에요. 충분히. 제가 그 합격했던 시험에서 커트라인이 8점 높게 합격을 했는데요. 아는 거는 다 지켰어요. 아는 거는. 실수가 없었어요. 근데 초수 때랑 재수 때는 실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수, 재수 때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삼수 이제 공부를 했었을 때 그 실수도 내 실력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좀 많이 오래 걸렸고 그걸 또 교정하는데 많이 걸렸지만 어찌됐든 내가 아는 문제만 지켜도 합격이라는 거. 그리고 9번은 임용에 합격을 한다고 해서 다 현실이 다 내 편이 되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 길을 원하셨던 분들은 내가 원하는 그 여건에서 근무하고 생활하는 게 참 행복하죠. 그렇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시지 마시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또 어려운 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임용에 합격해도 그렇게 막 현실이 다 이렇게 녹록하진 않으니까 좀 너무 너무 크게 막 이렇게 우러러 바라보듯이 이렇게 임하시면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임용에 떨어져도 우리를 원하는 곳들은 꼭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거든요.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졸업을 하자마자 임용고시를 한번 보긴 했지만 공부를 해서 본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제가 임용을 한 건데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 합격을 해서 있지만 제가 일반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일반 회사에서 지냈었던 그런 동력들이 그런 일들이 되게 큰 동력이 되었어요. 음. 어떠한 경험도 쓸데없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합격하지 않더라도 이건 다 충분한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용에 합격했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임용에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든 나를 필요로 하는 데는 꼭 있어요. 나랑 잘 맞는 것도 꼭 있고 하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오늘만큼은 내가 아는 거를 실수만 하지 말고 잘 풀고 나오자.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뭐 이걸 해서 뭐 이제 엄마 수험생분들은 뭐 이걸 내가 합격을 하면 우리 아이를 뭐 이렇게 뭐 쾌적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고 막 들어가실 때 시험장 들어가실 때 제발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은 임용고시 보는 날이고 그동안 참 나 많이 고생했고 수고했으니까 그 수고에 내가 좀 실망하지 않으려면 이 시험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되겠다. 일단 해보자. 결과는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 오늘 그냥 여기에 충실하자. 아주 그 시험 보는 날에는 되게 좁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같이 있는 남편, 뭐 친정, 뭐 시댁 합격하면 좋아하시겠지만 합격하고 싶다.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순간에 시험지에 그냥 집중하세요. 그래야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고 임용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네. 제 주변에 임용하다가 포기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막 그런 영역에서 되게 이름 날리며 잘 지낸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좌절하시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고 너무 예민해지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이 또한 지나가요. 다 아시죠?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내년 유아 모집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다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네. 또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게 생기겠죠. 네. 그래서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좀 흘려보내는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마음 이게 좀 이렇게 흐르는 강물처럼 천천히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시험이 운칠기삼 아세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운칠기삼이에요. 운이 7이고 그 노력과 그런 것들이 3이라는 얘기인데 뭐 제 생각에는 반반인 것 같아요. 노력도 있고 운도 있어야 된다. 근데 운의 비중도 되게 커요. 그래서 좀 뭐 합리화하자는 건 아니지만 내가 노력 열심히 하면 운도 따라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불안하시거나 하셨을 때 그래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열심히 좀 해보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시험장에서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위법이 아닌 이상 우리의 컨디션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행동은 다 하셔도 돼요. 카페에 가서 보니까 앞바다리 해도 돼요. 뭐 머리 안 감고 그냥 가면 괜찮을까요? 뭐 모자 써도 될까요? 뭐 등등등등 있던데 모자 쓰는 거야 신분 확인용 때문에 벗으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앞바다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든 뭐 외다리 뭐 짝다리를 하든 말든 컨닝하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다 가능해요. 편하게 보시고 옷도 내가 입었던 것 중에 가장 편하고 가장 공부가 잘 됐던 옷을 입고 가시고 양말을 벗어도 되고 신어도 되고 저는 발에 열이 많아가지고 네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저처럼 탄수화물에 이제 중독되신 분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가셔가지고 사람이 없는 복도라든지 이런 데서 냄새 이제 교실에만 안 들어올 수 있게끔 드시면 되니까 자기가 최대한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여건에서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머리 안 감거나 뭐 펜 종류나 의상이나 이런 거는 다 내 맘대로 나에게 맞는 거대로 해주시고 준비물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아날로그 시계, 바늘 시계죠. 디지털 관련된 거는 전혀 안 되니까 수험표 꼭 챙기시고 신분증 챙기시고 또 단권화된 뭐 자료 내가 보는 것들 챙기시고 그리고 물 꼭 챙기시고 도시락 싸시는 분들 뭐 간식 챙기시는 분들 다 챙겨주시고 또 이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뭐 무릎 담요나 이런 거 좀 쉬는 시간에 덮고 있으면 좋으니까 어쨌든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준비물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 한번 다시 보시고 시험 장소 체크하시고 시험 시간 체크하시고 그리고 우리 뭐 지금 나라 지키러 가나요? 아니죠. 전쟁하러 가는 거 아니니까 너무 비장하게 가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 크게 막 너무 간절히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기. 나는 문제지를 열심히 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최대한 열심히 작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든 기회는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큰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내일 시험이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여라도 이번이 아니어도 내 자리는 꼭 있고요. 이 시험이 아니고 또 다른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내 자리는 있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임용에 거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제가 했었던 실수와 당부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카페에서 댓글을 보다가 정말 화가 났던 댓글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어떤 분의 그 질문에 이제 조언을 해드리려고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저는 2018학년도 시험을 합격을 했기 때문에 벌써 7, 8년이 지난 시점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선생님 시험은 되게 쉬웠던 시험이죠? 요즘엔 되게 어려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댓글로, 네, 어려운 시험 꼭 합격하세요. 라고 댓글을 달았고, 그 밑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제 합격하신 분이 도움을 주시러 오셨는데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엔 자기 댓글을 삭제하고 도망가셨더라고요. 참, 공부 오래 하다 보면 예민해지고 괜히 합격생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합격했으니까 와가지고 뭐 의시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봤던 시험이 인원이 많이 뽑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래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하지만 저는 커트라인에서 8점이 높게 합격을 했고 커트라인 근처에서 합격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100명이 넘는 합격자 안에서 20등대로 높은 등수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쉬웠던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저는 그 쉬웠던 시험 문제 안에서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제가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저는 합격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논란이 많았던 시험이었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강사님들께서 그 시험에 대한 문제풀이를 반복하시고 기출이
이제 기출되었던 연도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아, 이 정도는 쉬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커트라인이 높았다는 거. 커트라인 높은 데는 시험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커트라인이 낮지 않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어려운 거는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공부하다 보면은 예민할 수 있죠. 민감해질 수 있고. 하지만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온라인 공간에서 남에게 그렇게 예의 없게 이야기하는 거는 예민한 수험생이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쉬우면 쉬운 대로 커트라인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저는 커트라인이 그때 당시에 81점이었어요. 세종시가. 그리고 시험이 어렵고 서술형이 많아지고 길게 작성해야 되는 답안이 많아질수록 커트라인은 낮아지지만 수험생들의 점수도 같이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시험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내가 이 시험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풀이를 해가지고 나오면 커트라인이 몇이든 간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좀 속상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근데 대충 공부해서 대충 합격한 100등이 넘는 그 인원들 중에서 100등대에 있던 합격생이 아니었다는 거. 저 되게 자부심이 있거든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노하우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주무시고 차분하게 풀이 잘 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지나고 이제 연말을 지나서 내년이 되면은 이제 다시 1월로 시작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조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법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에도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내일 시험지 올라오면 다 같이 한번 또, 같이는 아니고 저 혼자 한번 또 풀이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2차 시험은 제가 봤었을 때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또 2차 시험에서의 마인드 컨트롤, 정서적인 지지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저도 요즘에 요한 모집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병설 유치원이라서 아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참 요한 모집이 어려운데, 저도 힘을 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다시 뵙기로 할게요. 감사합니다.